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입학과 회사 취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고민하는 일일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학구열이 높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심하면 그 전부터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언어는 배워야 하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나 똑같이 모국어를 배움과 동시에 타국어를 또 조기 교육한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어린 나이인데 벌써 수학을 공부하고 그 다른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2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대학 입학을 하죠. 인생의 첫 번째 목표, 대학 입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부모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영수가 다가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시대도 아닌데 달달 외우는 그런 학문을 강요하고 있어. 아직도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국영수,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들 학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에 뜻이 있어서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깊어. 실제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학생 때 배우던 것들 다 안 써요. 그렇게까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투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봐, 제가 대학 입학과 취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시간의 순서도 대학 입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취직을 하잖아. 물론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번 거예요. 학창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고 바로 취직을 했다. 굉장히 시간을 번 겁니다. 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 이 정도 학문을 공부하는 거는 굉장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쓸데없는 공부를 하느라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게까지 강요를 했어야 됐나? 나라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는 사회도.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사회잖아요. 실제로 국영수를 해서 대학을 잘 나왔어. 그렇다고 취직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영수 하지 말라고, 제발. 그 정도까지. 초등교육까지만 딱 받으면 돼. 중고등학교 교육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나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돼. 도덕하고 윤리 배운 거 빼고는. 그때 뭐 영어 그렇게까지 배울 필요가 없어. 지금 단어만 알고 짜집기만 하면 해석이 되는데, 대충. 아니면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되잖아. 내가 외국인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얼마나 있어. 내가 그쪽에 종사할 게 아니면. 국어도 그래. 차라리 그 시간에 사람들하고 말 많이 하면서 언어 회화 능력을 익히는 게 낫겠다. 자기가 글을 많이 쓰는 직업이 아니면. 물론 그쪽 직업이면 당연히 국어를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기한테 맞는 공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취직할 때 그때 필요해서 그때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돼. 다른 일 하면서. 왜 하지도 않은 걸 미리 공부하냐고. 과학, 수학, 영어, 국사도 왜 달달 외워. 인터넷 찾으면 다 있는데. 그냥 선조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대충 알면 되지. 몇 년도 몇 월 누가 이런 걸 왜 달달 외우고 자빠졌냔 말이에요. 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국어도 그렇고 다른 학문들도 중요해. 근데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공부하면 된다고. 왜 쓰지도 않을 거 공부하냐고. 나중에 다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공부를 찬양하는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이 영상 보시라고, 부모님이 날 욕할 수도 있어. 나는 그 부모님 욕하고 싶어. 제대로 알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장담할 수 있어? 자기 자식이 국영수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이 그지 같은 교육 시스템 그대로 따라가서 애가 행복해질 거라고. 난 성공이라는 말도 웃긴다고 봐. 성공이 뭐야? 결국 돈 많이 벌겠다는 얘기 아니야? 진짜 옛날 시대 아니야 그거. 그냥 국영수 공부해서 대학 가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요새 안 돼요. 뭔 옛날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도 각자 맞는 게 있는 거지. 억지로 그 사람이 돼서 행복할 것 같아? 그냥 그거는 부모님들 자기 만족 아니야. 애 공부시키느라고 학원 보내고 그 학원비 버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자기 돈 투자한 거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우리 아들 의사다 판사다. 나는 그것도 웃겨. 의사 판사 분명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까지 갔고. 판사보다는 의사를 조금 더 쳐주고 싶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판사들은 솔직히 좀 더러운 사람들도 많고, 뭐 의사도 내부에서 어떤 비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최고로 치는 건 어쨌든 권위가 있고 돈을 많이 번다 이거야. 결국 돈이잖아. 다른 거에서 돈 벌면 안 돼? 돈 버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 부모님은 행복해.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돌아다니고. 너네 자식은 무슨 일해? 우리 자식은 판사다? 의사다? 그러면 다른 부모님들은 할 말이 없어. 우리 아들은 그냥 공장 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 아들 공장 다니는데? 그럼 거기서 만약에 비웃잖아. 그럼 꺼지라 그러면 돼. 정말 손절할 좋은
타이밍인 거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애를 힘들게 키우는 건 알겠는데 그 직업 가지고 사람 위아래 나누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검사 뭐 이런 게 됐다고 해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인생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해. 남들을 행복하게 해서 자기가 행복하다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아. 남들이 행복해도. 그러면은 자기가 이미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 시대 때도 그랬는데 국영수의 피해자들이지 거의. 내 쪽 세대들이, 또래들이. 옛날에 한 80년대? 그 정도의 대학 갔을 때는 이제 다들 좋은 기업 들어가고 그랬을 거야. 많이 없으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많이 대학을 보낸 거야. 근데 봐봐. 그때 개나 소나 다 대학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지방대학만 나와도 잘 나왔다고 봤는데 요새는 서울권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희소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뭐해? 토익 따잖아. 자격증 따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가야 돼? 그렇게까지 해서 사회초년생이 삼성 같은 데 들어갔어. 그 사람이 얼마나 버틸 것 같아, 삼성에서? 그만두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고. 첫 직장은 거의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데 들어가도. 진짜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 한 가지 일만 뚝심 있게 파서 거기에서 사원부터 대리, 과장, 차장, 진급 쭉쭉 해서 사장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게 무슨 구닥다리 같은 말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런 대기업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자기가 일만 잘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치를 하잖아. 그게 더럽게 살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는 알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파벌 형성해서 빈대 붙어가지고 윗사람한테 아부 떨면서 그렇게 되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인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정치라는 말이 생겼잖아. 정신 차려야 돼. 정치인도 직업이죠.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 된 사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일까? 아니면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제 인생 필 일 남았다 이런 뜻일까? 나는 후자라고 보거든.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낫다고 봐. 공부 안 하고 취직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자꾸 의사나 판사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거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거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상위권, 고위 계층이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어.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그냥 공장 다니면서 자기 할 거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 내가 왜 공장을 다니는 게 자꾸 공장을 비하하냐면 비하하는 말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알 거야. 공장 다니는 사람들 인생에 미래가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말도 좀 웃기다고 보거든. 그렇게 등급을 나눈 건 알고 있어. 고위계층은 뭐 판사, 의사 이런 자, 사자 들어간 직업들. 제일 안에는 뭐 노가다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돈 버는 게 그렇게 차이가 큰가? 난 잘 모르겠어. 봐봐. 노가다를 열심히 해서 달에 막 300을 벌었다고 쳐봐. 판사, 의사, 검사 그 사람들이 뭐 3천만 원 버나 달에?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 맛있는 거 사 먹고 조금 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꼭 그런 생활을 누려야겠다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39년 살아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나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라면이 더 맛있을 때가 많아. 그래서 막 되게 비싼 레스토랑집 가서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쓸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봐. 차? 저는 차를 안 탑니다. 차 무서워서 면허증도 안 따고 있어요.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돌아다니는 게 좋은 사람은 버스를 타든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자기가 꼭 좋은 차를 몰 필요가 없어. 아니면 중고차 사세요. 200에만 사잖아, 중고차. 아니면 자기가 좀 새 차 타고 싶으면 1000만 원짜리 좀 저렴한 거 타든가. 그렇게 타면 되잖아. 꼭 막 1억, 10억짜리 이런 차 타야 돼? 그건 돈 남아도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차피 이동을 한다는 거에는 그 차이가 없어요. 튼튼한 거 타고 싶으면은 그거 타세요. 뭐지 그거? 사륜구동차? 어쨌든 그거. 그리고 좋은 집. 저 지금 집 2천만 원짜리잖아. 근데 여기서 2억짜리 살아도 난 그렇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20억짜리 살아도? 위치만 다르지? 서울에 있는 비싼 집들 물론 신축도 있지만 땅값이 비싸가지고 비싼 오래된 집 있잖아. 근데 거기 사나 그게 갑자기 집이 바뀌어서 되게 삐까번쩍해지나 거기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물 잘 나오고 바람 잘 피하고 따뜻하면 돼. 비 안 새고. 그럼 되는 거지 뭐. 비싸면 세금이나 더 내겠지. 근데 자기가 가진 게 많으면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불법이 아닌 이상은 뭐 그건 자기 마음이지. 근데 난 그럴 생각이 없어. 거기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살 필요를 못 느끼겠어.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자기 시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모아가지고 집을 딱 샀어. 빚 내가지고. 그 앞으로 계속 자기가 힘들었던 일 반복하면서 빚 갚아 나가겠죠. 그러고 죽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냔 말이야. 내가 추구하는 행복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 나는 이미 있어 집이. 근데 이게 굳이 비쌀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 일은 그냥 내가 적당히 하면 된단 말이야.
먹고 살 정도. 지금 연봉이 뭐 6천, 7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소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나 정도로 소비하면서 그 정도 벌면은 굉장히 많이 저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버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금합니다. 돈을 쓰지를 않으니까 잘. 술 마시면서 많이 썼었는데 술을 안 마셔 이제. 돈 쓸 데가 없어요. 술 마실 때도 그거 외에는 돈을 안 써가지고 돈 잘 모으는 편이었어. 근데 지금은 더 잘 모으고 있지. 돈을 안 쓰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냥 공장을 다녀. 월에 뭐 200 정도 많이 받으면 이제 뭐 특근이나 주말 출근 같은 거 해가지고 300을 받아. 그런데 자기가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세요. 돈 200, 300 벌면서 자기 하고 싶은 취미들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써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내 인생 미래가 없다 이러는 거야. 자기 계획을 잘 세워요. 자기가 조금 돈을 좀 덜 써도 행복할 수 있게. 제가 요 이야기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일 바로 출근이라 오늘은 좀 간단한 리뷰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다시 조금 초반으로 돌아가서 대학 입학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트레스 받으면 하지 마시라고. 인생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 학업이나 취직이나 똑같은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 플랜을 한번 짜보면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거든. 자기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학업하고 직업은. 근데 조금 다른 방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학업과 취직은 그쪽이에요. 국영수, 우리나라 옛날 낡은 방식, 그 교육 방식 따라서 그 트리대로 가서 도착하는 그 힘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공부를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나는 굉장히 비추야. 왜냐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 그리고 지금 답도 없어요. 포화 상태야. 서울대 나온다고 취직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좋은 곳으로. 그래서 저는 학업, 국영수 쪽 가는 걸 굉장히 비추합니다. 요거 보고 계신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저 쓰레기 같은 소리나 하네 이런 부모님들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은 판사 됐다, 의사 됐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자식이 행복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부모님 만족도 시켜드렸으니까. 그런 분들이 내 거에 와가지고 자랑하면서 날 비아냥거리진 않겠지.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좀 못 배운 거지.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자식이 판검사가 됐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아래 나누고 급 나누는 순간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처럼.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잖아요. 갑질하고. 근데 이쪽 루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영수할 시간에 다른 취미생활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기가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조금 추천합니다. 근데 많이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서 시작했던 게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림을 원래 좋아해서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게임 회사 다니고 싶었는데 만화가는 되지 못하고 게임 회사를 7년을 다녔죠. 근데 제가 그만둔 이유가 그거예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니까 일이 돼버린 거야.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재미있게 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서 그리는 거랑 너무 달라.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고 거기서 원하는 그림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지금 물류센터 다니면서 일하는 느낌하고는 달라. 저도 지금 물류센터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그냥 일하는 기계 집에 가고 싶다 이럴 텐데 저는 운동한다는 목적으로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오히려 이제 출근 시간이 기다려질 때도 있고 내일 출근하는데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가서 그냥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림은 그게 아니게 됐어. 너무 좋아하던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월급도 조금 받고 밀리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회사 가서 평가당하고 윗사람한테 굽신거려대고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림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릴 힘이 없어요. 0% 마이너스가 돼서 그림을 안 그리는 거거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 기사 본 게 연예인 지망생 굉장히 많죠. 나도 알아 무슨 느낌인지. 나도 어릴 때 주변에 그런 연예인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근데 그거 빛나 보이니까 인기 많아 보이고 자기도 신나 보이고 TV 보면은 재밌고 그러니까 연예인 지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도 많고 경쟁률도 치열해요.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거를 오래 준비하다가 아니면은 오래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힘들어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생을 자꾸 마감하는 그러지 좀 말아요 좀 제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인생 크게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좋아 죽겠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기 싫지만 부모님이 강요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을 얘기해요. 꿈은 여러분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이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취미가 직업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벌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다야. 그게 꿈은 아니에요. 꿈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 이제 자기가 그게 너무 좋아서 장착이 돼서 난 이렇게 평생 가고 싶다. 그건 꿈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 하면서 평생 가고 싶다. 꿈이야.
근데 하다가 안 됐어. 또 달성을 했는데 그런다고 갑자기 또 생을 마감하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일부예요, 일부. 전체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은 어쨌든 잘 살다가 천수 누리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손으로 그거를 끊어버리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할 거 많고 살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요. 저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본 분들은 모르겠고 좀 나름 힘들게 살아왔어요. 다들 힘들겠지만 저도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었고 많이 맞으면서도 살았고 근데도 살아있잖아. 그래 살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거의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 환경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 사람들을 떠나면 돼요. 물론 어릴 때는 그게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커서까지 그걸 따를 필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따른다고 할지 몰라도 성인이 되면 나가세요. 청소년 때는 집에 어떻게든 붙어 있는 게 나아. 폭력 같은 거는 좀 애매한데 신고를 해도 도와주기도 뭐고 양육권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지 같은 나라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성인이 된 순간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건 말든 간에 자기를 힘들게 해, 부모님이 원하는 게. 그럼 부모님 보지 마세요. 그거 부모님 부모 아니야. 거짓사랑이야.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한다. 만약에 나는 네가 공부 안 하면은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동안 정말 사랑했지만 너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 아니에요. 나가서 혼자 사세요. 성인이잖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부모님이라는 것도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생각을 한 게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그 부모님이 잘나서 낳은 게 아니야. 낳는 것 자체는. 대자연의 힘입니다.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낳은 거고 그때부터 기르는 거, 키우는 거 그거는 부모의 의무고 잘못 기르면 탓이죠. 잘 길러야 돼요. 낳는 거는 대자연이 줬지만 아무렇게나 낳는 게 아니야. 잘 길러야 돼요. 동물들도 자식 정말 사랑으로 기른단 말이에요. 자기 몸까지 다 내주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곤충도 그렇고 기르고 애가 독립할 때 되면 놔주죠. 근데 인간들은 독립할 때가 돼도 안 놔줘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왜 못하냐? 갇혀 있는 거지 뭐.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부모님이란. 인간들이라서 좀 지성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간 거지. 성인이 되면 아이를 놓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이 정도 지성 수준이면 어릴 때부터도 좀 놓는 게 맞아. 다만 이제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주는 거지 자기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아이 인생은 아이 거예요. 애가 어릴 때부터 계속 놀고만 있어 놀고만 싶어하고 그러면은 놔둬도 돼. 근데 애가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은 중간중간 계속 제시해줘야 돼. 애가 그냥 노는데 계속 놀기만 놔둬. 그건 방치야. 애한테 중간중간에 그거 교육은 시켜야 돼. 왜냐면은 사자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사자가 계속 놀기만 해. 사냥하는 법 안 가르치고. 애가 컸어. 좀 이상한 사자라서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놔뒀다고 생각을 해봐. 계속 먹이 잡아주고. 그러다 죽었어. 그럼 그 새끼 사자는 커가지고 덩치만 커지 사냥하는 법도 모르고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아이한테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아이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부모들이 혹시나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면 나중에 성인 돼서 나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게 일하는 거 모습 보여드리고 독립하시면 돼요. 근데 떳떳하는 게 진짜 공장 다녔어. 노가다 했어. 근데 자기가 그거 만족해. 그럼 가서 집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저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랬는데 저 지금 노가다 1년, 2년 하고 돈 이만큼 모았어요. 벌었어요. 돈을 안 모아도 돼. 그냥 저는 어지간히 그러니까 많이 안 모아도 된다는 거지 아예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자마자 다 써버리면 자기 유지가 안 돼. 지금 인간이 저장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래 사는 거지 우리가 맹수들이 아니잖아요. 사냥에 실패하면 굶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비축을 해놔야지. 병원 갈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이면 이제 죽어야 집도 없을 테니까 그런 비용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돈 쓰는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겠지. 이제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서 저 이제 지금 노가다 하고 있고 저 굉장히 만족합니다. 운동하면서 노가다 하고 있고 이거 하면서 저 좋아하는 게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만화 보고 있어. TV 보고 아니면 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돈 모아서 그리고 부모님 이제 키워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 선물도 종종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화목한 가정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가정이면 그냥 떠나세요. 안 좋은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지금 학업하고 취직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 그게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는 거. 인간 모두의 본연의 꿈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 행복하게 사는 거에 자꾸 직업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거랑 행복하고 별개야. 따라올 수 있지만 얘는 그냥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거든. 보통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다면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만족하는 일, 이 정도면 됐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놀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뭐 재택 알바 막 이런 거. 집에서 TV 보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좀 가는 사람도 많은데 돈도 못 벌고
조금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돈 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돈은 돈대로 벌고 거기에서 적당히 스트레스 안 받는 직장 찾아가지고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거 찾아서 일을 하시고 그 외에 자기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여가 시간에 가지시면 돼요. 출근 전, 퇴근 후 여가 시간 가지고 직장 쉬는 날에 그때 여가 생활 즐기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끝이 그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직업에도 넣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좋아했던 우상들, 연예인, 뭐 유튜버 그런 게 되는 거지.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식당 차려야지 뭐 이런 사람도 그런 쪽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좀 식당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좀 크니까 그것도 좋아서 해야지 체질이 안 맞으면 장사 같은 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아보세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거기로 국영수 아니에요. 국영수 꾸민 사람들은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것들이 해서 기술 진보하고 좀 그런 사회가 되는 건데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 거기 사실. 김연아 씨도 노력을 많이 했다지만 다른 분들이 김연아 씨만큼 한다고 해서 김연아가 될 수는 없거든. 공부도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수학 천재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들은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뭘 해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 내가 그 정도로 발달을 안 했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죠?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세요. 근데 진짜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그렇게 잘하는 건 좀 위험해. 그건 좀 부모 문제가 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지도해주면서 얘가 좀 자기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아예 방치를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고 그냥 돈만 벌러 나가신 거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좀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공부해라 무조건 공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방치. 적당하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인생 상담도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 내 주변에는 그런 부모님들 거의 없었어. 못 배운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배운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사람이 별로 없었어. 이런 식으로 인생 고민 상담해주고 이 정도로 깊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하지. 그나마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라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진짜 무식해가지고 애들 막 때리면서 기르고 공부나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술 처마시고 들어와서 그런 사람은 최악이고요. 가정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취직이라는 것까지 꼬린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학업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무난하게 하고 싶은 직업이 4년제를 나와서 그냥 대충 사무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대학교 나와서 이제 졸업증 따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처음부터 공장 다녀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대학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4년 갖다 버린 거고 대학 등록금 다 갖다 버린 거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보세요. 저 물류센터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물론 애니메이션과를 나와서 게임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대학을 안 나와도 됐어. 대학 안 나온 사람도 게임 회사 다닐 수 있거든.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제가 무슨 서류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 4년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굉장히. 당연히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사회생활을 배웠는데 사회생활은 사회 나가서 배우면 돼요. 굳이 대학교 가서 사회생활 배울 필요 없어. 진짜 시간 날리고 돈 날렸어요. 대학생활을. 그리고 되게 가난하게 다녔고 그러면서 알바하고 돈 없는데 알바하면서 다니면서 또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 시간에 진짜 대학 다닐 시간에요. 자기가 진짜 예체능 같은 거 제대로 하고 싶다. 그 시간에 진짜 제대로 그 업계에 뛰어드는 게 나아. 거기에서 한 달 하는 게 대학 4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대학 4년은 진짜 좀 주변에 교과서 같은 거를 되게 길게 펼쳐가지고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할까? 독학해도 돼.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근데 진짜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거지. 아니면은 대학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다.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르겠어. 그거 아니면 그냥 가지 마요. 돈 아까워요. 시간도 아깝고. 진짜 자기는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생각 없이 살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자기 몸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 부모님 언제까지 자기 먹여 살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철없는 친구가 있어서 저 이제 그 친구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정신을 차렸을지 모르겠어. 그냥 그 친구가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 별로라고 생각을 해. 돈을 갖다 줘도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잘 갖다 주고 서로 행복하면 괜찮은데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나이. 그러면서 집에다 떵떵 큰 소리 치고 그동안 해왔던 거를 생각을 하면 그 친구가 자기 몸은 책임을 지면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일도. 자기가 번 돈 다 홀랑 다 써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 돈을 벌자마자 200을 벌었는데 200이 그대로 나간다. 그럼 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뭐 월세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 집이 없으니까. 월세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근데 그것도 또 막 자기가 서울 사는 걸 고집해가지고 굳이 서울 살 필요 없거든? 공장 다닐 거면? 지방 가세요. 집값 훨씬 싼데. 서울에서 월세 50만원 낼 거 지방 가면은 30만원이면 살아요. 훨씬 큰데. 20만원짜리도 있고. 좀 좋은데 살 거면 30만원이면 진짜 평수 엄청 넓어. 서울에서 50만원이면 평수 엄청 좁아요. 몇 평 되지도 않는 거. 고시원이 50만원인데 말 다 했지. 봐봐. 주거도 많이 해결됐잖아. 지방에 또 전세도 싸. 지방에다가 집 작은 거 얻어가지고 살면서
월세도 만약에 30이라고 쳐. 그럼 170 남았잖아요. 회사에서 밥 줄 거 아니야. 자기 한 달 생활비 한 50 나가나? 120 남았지. 저는 한 50이면 쓰는 거 같거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지출 20만원 해. 저는 100만원은 무조건 남더라고. 근데 지금 더 안 쓸 것 같으니까 더 모을 것 같긴 한데 100만원이 남았어. 그거 계속 저금해봐. 1년에 1200만원 모았잖아. 1년에 1200 쉽게 모을 것 같지. 그거 달에 진짜 실제 통장에 300, 400 꽂히는 사람들도 1년에 1000만원 못 모으는 사람 수두룩 해요. 왜? 자기가 소비 패턴을 못 정해서. 아니면은 부양 가족이 있어. 그럼 굉장히 힘들지. 그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돈 지출하는 거는 계획을 잘 써야 될 거예요. 지금 친구 중에 하나도 돈 벌면은 이제 바로 배달음식 몇 끼마다 시켜 먹는데 그럼 10,000원이 넘어요. 저는 근데 지금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는 계란 먹잖아요. 1000원 식당 같은 거 올렸었잖아. 한 끼에 1000원이란 말이야? 밥 지금은 이제 쿠팡 가서 먹고 쿠팡 안 가도 한 끼에 1000원이면 다음 끼 먹어도 1000원이잖아. 2000원. 저 하루에 식비 10,000원도 안 써요. 2000원 썼잖아요. 원래 두 끼 먹으니까. 요새는 저거 프로틴 쉐이크 한 잔씩 총 2잔 마시는데 그렇게 4끼를 챙겨 먹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돈 안 들어가면서 영양 있는 식단 짤 수가 있어. 자기는 뭐 곧 죽어도 맨날 국밥 먹어야 되고 막 그러면은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건 가끔씩 드세요. 그런 거 통제하면서 사시면은 충분히 공장 다니면서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30 정도 버는데 조금 더 올라서 240 정도 들어올라나? 그 정도 버는데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도 230 벌었어. 235만원? 거기서 5만원 떼가지고 230인가 밖에 안 들어 맨날 매달. 보너스 들어오면 좀 크고. 근데도 많이 모았거든? 여러분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끝이 없어요. 10억이 여러분 손에 있으면 10억 그냥 하루 만에 다 쓸 수도 있어. 소비는 자기가 현명하게 짜야 돼.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 현명하게 쓰는 거. 그러니까 직업이 뭔지는 그렇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고생해서 삼성에 들어갔어도 그 돈 막 외제차 끌고 비싼 집 월세 50 넘게 들어가는데 달에 뭐 식비, 유흥비 이런 걸로 막 200씩 써버리고 그러면 또 나랑 비슷하게 모을걸? 그런데 다니면서 저랑 똑같이 저랑 비슷하게 지출 관리를 해야지 나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거지. 나보다 많이 쓰면서 그렇게 살면 남는 게 없는 거야. 나는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상태에서 돈 더 벌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면. 근데 안 하는 거. 왜? 힘드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지 마시라고. 저는 게임에서 마지막 그만두면서 이 집에서 1년 동안 펑펑 놀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직업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일하는 게 딱 이 정도야. 지금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주문이 이어서 들어오면 좀 귀찮아, 짜증나고 살짝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초반에 시작할 때 내가 모르던 거였으니까 복잡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안정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금방금방 주문하고 패턴이 돼서 괜찮죠. 그래도 귀찮아요. 한두 개씩 들어오면 돈이 충분히 돼. 막 비싼 거는 2만원 남을 때도 있고 막 그래. 하나 파는데. 근데 그래도 귀찮아.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저는 그래요. 내 행복하고 그렇게 밀접하지가 않거든. 저거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50개를 올려놨는데 500개를 올리는 순간 나는 쿠팡도 못 다니고 저거만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거. 난 쿠팡 나가서 몸 쓰고 일하고 살도 쭉 빠지고 운동도 되고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턱플란체가 됐어. 계속 여기 팔꿈치 안에 대고 1.5 버전까지만 됐는데 2.0 버전은 올릴 것 같아요. 조만간. 그거까지도 됐어. 살 빠지고 근력 올라가면서 운동하면서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좋아. 돈 더 버는 거보다. 남는 시간에 쿠팡도 특근할 수 있거든. 특근하면은 달에 뭐 300 넘게 벌더라고.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초년생이 300 벌려면 진짜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순수익으로 300이요. 통장에 찍히는 게. 연봉이 5천 정도 돼야지 300 정도 남을걸? 세금 많이 떼가지고. 근데 쿠팡에서 특근하면 300 번단 말이에요. 그 기업에서 자기가 일 딱 할 것만 하고 칼퇴하고 그럴까? 안 그래? 더 하면 더 했지. 봐봐요. 초반에 얘기했던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하고 그냥 노가다 300짜리 일하고 큰 차이가 없어. 어떻게 사느냐로 치면 노가다를 하면서 자기 지출 계획 잘 짜고 한 푼 두 푼 착실하게 모으고 그 안에서 자기가 행복한 패턴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면은 사자 들어간 직업 안 부러워. 세상에 무슨 직업 자기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야.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 들어가는 직업 도달할 정도로 노력 많이 해야 되고 공부에도 재능이 있지만 연예인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거 있고 외모 당연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외모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외모는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눈이 있잖아요. 예쁜 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예쁜 얼굴이라는 것도 있고 시대가 만들어낸 건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런 유행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자기 혼자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할 거야. 이미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도 그 매력이 있다. 실제로 매력이 있고요. 그걸 찾아가시면 되고 거기에서조차 매력이 없어. 그럼 다른 매력을 만드세요. 성격을 좋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건 너무 중요하지. 잘생기든 못생기든 성격은 좋아야지 맞아. 성격이 안 좋으면은 그건 꽝이야. 그거는 거기에도 똑같은 거야. 노가다 하는 사람하고 사자 들어간 직업들하고 위쪽 올라간 사람들은 왠지 싸가지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노가다 하는 사람도 똑같이 싸가지 없어. 그거는 사람 케바케. 근데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더러워 보이는 거야.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사자 들어간 사람보다
너가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길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게 약해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 범죄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굳이 나이가 많다고 다 도와주려고 하진 않아.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나이에 관해서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것도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이게 딱 나왔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오늘 학업하고 취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그거예요. 좀 크게 보라 인생. 여러분 인생의 국영수 다가 아니다. 초등학교 교육 마쳤으면 됐어요. 나머지 인생을 잘 설계하세요. 뭘 하고 싶은지. 연예인을 하고 싶다. 연예인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야. 진짜 대스타가 됐어. 막 아이유 같은. 굉장히 여러분 노력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 타고난 것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아이유보다는, 제가 비교하지 말라고 했지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대놓고 비교를 해버리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어. 급이라는 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여기서도 말하기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까지 위선적으로 살고 싶진 않아. 아이유라는 선이 있으면 그 아래에 다른 정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되겠다. 아니 나 더 아래다. 나는 TV에 나올 정도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 그래서 집어쳤어. 난 그런 사람도 조금 웃기다고 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 유튜브를 진짜 돈만 보고 한 거야. 저도 분명 유튜브 돈 벌려고 시작했지만 제 인생 담으려고 했는 그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를 한번 하면 잘 안 놔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뭔가 재능도 있고 예쁘고 잘생겨서 유튜브 하자마자 막 올라가는 사람들 보고 나도 해야지 하고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접어버려. 초반에 영상 한두 개 올리면 사람들이 꽤 많이 봐. 생각보다 유튜브가 그렇게 해주거든. 근데 오래 지나면 그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점점 안 보게 돼. 그래서 자기 지쳐서 그냥 업로드를 안 하더라고. 내 건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것도 얘기할게.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어. 내가 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4년제 정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하다가 말아서 그래요. 저 1년 동안 성적 안 올랐어요. 잘. 근데 1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기초가 다져지더라고. 2년 차 되니까 엄청 올라가 있었어요. 평균 50점에서 89점까지 올라갔어. 그때 당시 모의고사 100점 초반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는 수능 봤을 때 320점 맞았어. 그때 모의고사 한 200점 만점이었거든. 수능은 400점 만점인데 어쨌든 간에 수능도 뭐 220, 240 이 정도로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 수능 때 좀 쉽기도 했지만 320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잠깐 하다가 말을 거면 그거 가지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시간의 투자는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뭔가를 좀 해야겠다 싶으면 그래도 조금은 막 열심히 하진 않아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공부랑은 조금 달라. 유튜브는 자기가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거 틱틱 올려도 되거든. 그렇다고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인생 이야기 성의 없이 하지 않거든요. 제 인생 진솔하게 얘기하고 오래오래 생각한 거 이야기하고, 리뷰도 제가 정말 써보고 좀 괜찮은 것들 올리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공존해 있다 그러면 그거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지. 그렇게 해도 사람들 관심사가 없으면 안 보는 거. 그럼 난 그냥 이 영상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1년 지나면 많이 보더라고. 제 영상 중에 2천만원짜리 집 사기, 그거는 내가 진짜 의도하고 이거 올리면 사람들 많이 보겠다 했는데 1년 동안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안 봤어. 근데 1년 지나니까 갑자기 조회수가 막 오르더니 지금 17만인가 뭐 봤더라고,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많이 볼 줄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올려두면 봐요. 존버한다고 하잖아. 존버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저 운동하는 거, 철봉부터 시작했는데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는 5년, 6년 그 정도 됐나?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씩. 그리고 턱플란체도 그렇고, 처음 할 때 저 철봉도 못했어. 하나도. 하도 근력이 떨어져서 몸무게는 늘어있고,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고, 지금은 뭐 철봉 잘 하고 있고, 좁게 잡으면 20개도 하고, 와이드로 잡으면은 지금은 7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체중이 많이 줄어서. 그리고 지금 아까 턱플란체 안 되던 거 이제 된다 그랬잖아. 다른 근력을 키우면서 5회에서 왔는데 턱플란체도 되고, 유튜브도 지금 저 1년 동안 160명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2년째 됐는데 지금 1300명이 다 돼가요.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구독자를 가진 분들하고 비교하면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나는 100명만 있어도 성공했다고 그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놓지 말고 하세요. 남들이 안 본다고 그거 그만두지 마. 그럼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저는 좋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얼마나 볼까? 이건 또 그래, 내가 이거를 조회수를 노리고 올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물론 많이 보면 좋지만 한 명이 봐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조회수는 어그로는 잔뜩 끌어놨는데 조회수는 막 10만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욕만 해. 이게 뭐냐고. 나는 그러면 내가 창피하지. 나는 그런 길은 안 살아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는 마세요. 취직도 그렇고, 돈 벌려고 취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 안 하고 띵가띵가 노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내가 오늘 올린 취지랑은 다르지만, 오늘 올린 취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인생이 굉장히 큰 우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공부랑 취직은 이만해요. 전만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일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버는 수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걸 꿈이라고 하지 마. 넌 꿈이 뭐야? 의사요. 그게 무슨 꿈이야. 그건 자기 하고 싶은 거잖아. 그냥 직업 얘기하는 거잖아. 직업 소개라고 해야지 꿈이 아니라. 왜 꿈이 언제부터 직업이 됐어? 나 어릴 때도 그랬어. 어릴 때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나와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다 직업 얘기해. 나 붕어빵 파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랬거든. 붕어빵 맛있어서 진심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해 그래. 장난치냐고. 나 되게 상처받았어 그때. 애들 다 웃고. 내가 애들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그때 붕어빵 장수 되고 싶었거든. 꿈은 아니야 당연히. 내가 가지고 싶었던 직업이. 근데 왜 그걸 무시하냔 말이야. 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담임 선생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나 기억도 못하겠지 많이 변해서. 옛날 방식이에요. 잘못됐다. 여러분도 꿈 이야기할 때 직업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직업은 진짜 여러분 돈 벌게 하는 수단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정도.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재미를 붙인다. 그렇게 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거지. 자꾸 막 인생의 최후보로.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인생 놓고 막 그런 사람들 안타까워. 안타깝기도 하고 솔직히 열받아. 미련해 보여. 이미 떠났지만 나 그런 사람들 예전에 되겠지만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얼마나 힘들면 그랬어. 이런 이야기 하지도 마 여러분도. 미련한 짓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더 많았을 거고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고작 자기가 원하는 직업 거기 취직 못했다고 그래도 인생을 놔? 딴 거 해.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란 말이야. 먹을 거 안 좋아해? 돈 벌어서 이거 먹을 거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생각해. 나는 그게 오히려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잖아요. 직장은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물론 직장 다니면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루에 직장에 있는 시간이 3분의 1 정도는 될 거야. 자는 시간 3분의 1, 그 외 시간 3분의 1 이 정도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행복을 찾는 거를 노력을 하는 거지 직장하고 행복이 연결이 돼 있기는 좀 힘들어. 거기서 나처럼 이제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행복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운동이다. 운동되는 거 하려면 물류센터 가야 되겠다. 가서 나 진짜 가서 힘쓰는 일 하는 게 좋아. 힘쓰면 힘들어 죽겠다 집에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오늘 그냥 펌핑 오지게 되네. 집에 와서 막 근육통이 막 쑤셔. 그럼 막 행복해. 운동 제대로 됐구나. 살도 쭉 빠졌어. 살 빠져가지고 가벼워지니까 턱플란치도 되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하고 꿈이 이어져 있는 거야. 직업하고 꿈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강을 접목시켜서 행복까지 같이 얻었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직업을 얻는 게 꿈이다. 꿈을 못 이뤘으니 나는 가야겠다.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업도 똑같아. 내가 정말 오랜 세월 국영수에 투자해서 일단 그거부터 에러죠. 오랜 시간 왜 국영수에 투자를 해요? 자기가 거기 뜻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뜻이 있었어. 자기가 머리도 좋았어. 근데 자기가 목표하는 곳이 서울대였는데 서울대를 못 갔어. 그럼 딴 데 가서 학문을 이어가도 되고 다음에 또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원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원해. 자기는 싫은데. 버려. 깨달았을 때 일찍 버려. 애초에 어릴 때부터 공부 그렇게 깊게 안 하는 게 좋지만 중학생 때부터는 국영수 필요 없어요. 중등부부터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 있잖아. 도덕하고 윤리 빼고 다 필요 없어요. 체육 괜찮아. 건강해지니까. 가정교육이 아직 있다면 가정 괜찮습니다. 실생활에 쓰일 수 있어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도 교육을 같이 하는 건 좋아. 난 괜찮다고 생각해. 국영수, 사회, 과학 다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하지 마. 자기가 공부에 뜻이 없다면. 왜냐? 나 그때 배웠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없어. 필요할 것 같으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러분 교과서보다 더 잘 가르쳐. 유튜브 찾아보세요. 더 많이 나와 있어. 그걸 왜 자기 머릿속에 여기 머리 내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머리는 계속 지우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달달 외웠던 거 다 안 지워졌잖아. 지워질 거 왜 억지로 밀어넣어요? 안 할 건데. 빨리 빠져나와. 도망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좀 뒤늦게라도 날 아는 것 같아. 나 여기 공부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못 빠져나오겠어. 빠져나오세요. 하기 싫어.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이 20년을 낭비했다고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러분 20년보다 앞으로 살 80이라고 잡으면 60년이나 남았어. 그럼 60년 남을 때까지 그 국영수 기반으로 한 직장하고 막 그런 거 다 다닐 거야 계속. 그때 그걸 참아내면 앞으로도 참을 거 아니야. 그 참았던 성격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안할 것 같은데. 시원하게 한번 던지시잖아요. 시원하게 한번 던져버리고 다른 일 해서 즐겁게 살잖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산다 즐겁게. 근데 여기서 참아서 해냈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참아요. 물론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랑 안 맞는 거 던져내고 잘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다고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막 조금만은 맞아도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건 쓰레기고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야. 열심히 했는데 안 맞는다 이 정도인 거지. 그렇다고 뭐 올인하라는 거 이것도 너무 과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학업하고 취직에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인생을 크게 봤을 때, 우주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에 집중하는데 스트레스가 동반이 된다. 힘들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 그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힘들다. 근데 되게 오랜 시간 들이는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야 될 일이야. 온라인 쇼핑몰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좀 귀찮았잖아요. 힘들고. 근데 지나니까 이제 기반이 돼서
나한테 용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더 투자를 하면 이제 내가 아예 직업이 없어져도 저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로 좀 간단하면 모르겠는데 막 20년 동안 학문을 깊이 팠어. 이런 거는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위험하거든.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좋아하고 그런 거는. 근데 우리나라 국영수는 확신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강요하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좋다고 생각해서 부모님도 밀어주고 막 20년 동안 했어. 근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TV 나올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부터 올라가세요. 거기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 끼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도 막 자기가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돼. 근데 연예인 하던 사람도 유튜브 해서 구독자 적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남들 따라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담아보세요. 유튜브에 일기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자기를 오롯이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보여주는 유튜브를 만드는 게 나는 맞다고 봐. 그래야지 뭘 하다가 실수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니까 걱정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니까. 나도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1시간째 이야기 했거든요. 쿠팡 다니면서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이 멀쩡하잖아. 전에 제가 ASMR 한답시고 녹화할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라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10분 얘기하고 목 상했잖아. 지금 목 멀쩡하거든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이야기를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편집을 해서 좀 잘라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에 학교, 회사 그거 여러분 꿈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일을 하세요. 일은 그냥 일일 뿐이야. 돈 버는 수단. 가서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요게 행복이에요. 돈 번 걸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그 행복을 위한 수단. 그래서 잠시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는,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그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직장이 너무 힘들어. 그럼 버리면 돼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행복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은 행복이에요. 그걸 아세요. 제발.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하세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기 생각을 자식한테 강요하는, 자식은 힘들어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너 잘 되라는 이야기다. 너 잘 되라는 거는 애가 행복하라는 이야기거든. 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 애가 뭐 국영수를 달달 외워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애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애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한 거지. 다만 애가 이제 직업에 관련한 그런 소신은 잘 가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 그거는 필요하다. 애를 완전 놀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꼭 행복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더라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행복하다, 이런 쓰레기는 없어야죠. 죽어야죠. 그런 사람은. 그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끌게요. 끝.